연소2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건 지난해 차에 프린트물 나가서 이번 분들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톡에 지금 제가 올려져 있고 좀 이따가 출력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교재하고 좀 다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이게 내용의 전문이어서 뭐뭐 있는지만 한번 잠시 볼게요. 여기 이제 복합자재라고, 복합이 뭡니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합, 강판과 단열재.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된 핵심은 뭡니까? 라면 건축자재에 대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크고 작은 문제점이 생겨서 품질 인증 및 관리 기준이라는 걸 정해서 야, 이대로 이제 다 따라. 이렇게 명시한 품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게 기존에 있는 기준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묶어서 관리하겠다라는 거, 그 주요 품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바뀐 거 있고요. 그죠? 그 품목의 종류를 보면 복합자재, 그죠? 그리고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내화 채움 구조다, 그죠? 내화 인증 이런 식이었었는데 명칭이 좀 바뀌었고, 이렇게 품질 시험은 뭐고, 그죠? 예, 그리고 방화 댐퍼 들어갔고 하향식 피난구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밑에 있는 시험 방법하고 성능 기준을 이렇게 보면 대상이 된 부분이다, 그죠? 강판과 심재를 의지한 복합자재다. 우리 교재는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책을 잠시 한번 펴보시면 알 수 있게 되죠. 36페이지에 보면 건축방화 있나요? 36. 네, 거기에 복합자재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해라. 그죠? 그 시험이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런 시험을 하게 돼 있네요. 내화 시험과 실물 모형 시험, 부가 시험. 이런 시험을 받는다. 거기 밑에 있는 내용이 실물 모형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라. 정리를 이렇게 딱딱 했어요. 그죠? 강판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심재는 이런 시험을 통과해라. 그죠? 그리고 외장 마감 재료가 2 이상으로 되어 있다. 외장의 재료가 1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섞여 있는 거라든지. 그래 되면 이러한 성능을 따라라 나와 있고요. 이게 복합자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그죠? 불연성, 가스유해성, 요거 하나 추가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추가되어 있는 파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 그죠? 오늘 이제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요 2 시험이 추가가 됐다. 성능시험상으로. 복합자재 실물 모형과 외국 복합 마감 재료 시험. 프린트물로 드릴 테니까 요걸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이제 신발이 공부하는 사람의 전형의 신발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전형이 반바지, 딸다리 이렇게. 공부하러 왔는데 좀 갇혀 입고 왔다. 마음이 안 되는 것이. 약간 좀 털도 기르고, 그죠? 머리도 약간 떡져 있고 그래. 약간 속된 말로 해서 약간, 그죠? 노숙인 필이 좀 나야 합격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요거 화재 확산 방지 구조입니다. 알고 계셨던 부분 똑같고요. 예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추가 상업 3층 이상 9층이고 5층 이하고 22m 미만인 경우에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매 2개 층마다 설치해라. 설치하면 다른 걸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방화 댐퍼입니다. 똑같죠? 교재하고. 교재가 113페이지에 방화 댐퍼가 있습니다. 내화 시험하고 방연 시험하고, 내화 방연은 어떻게 하느냐, 양면으로 하고, 내화는 뭐고 성적선은 어떻고 쭉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향식 피난구 시험 기준 차이 별로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용어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들 용어 수정해 놨으니까 꼭 참조해서 보시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품질 인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것만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나와 있는 복합 방화문 자동 방화셨던 내화 채움 방화댐퍼 하향식 피난구는 엄청 자주 나와요.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 부분만 책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프린트 물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회죠, 3회. 3회의 연소공학 2가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회차는 128회, 129회 대비해서 위에 용어가 조금 수정이 됐네. 요거 한번 잠시 볼까요? 공식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연소 속도가 있다 그죠? 연소 속도는 빠를수록 위험합니까? 느릴수록 위험합니까? 당연히 빠를수록 위험하죠. 연소 속도는 빠를수록 어떻게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까? 그 공식만 딱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먼저 떠오르면 제일 정확한 답이긴 하죠. 연소 속도는 이렇게 되는 건데 단위 면적당 그죠? 기화열분의 연료속 순수 연료속이 클수록 기화열이 작을수록 그 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연소 속도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가 말하는 조성부터 해서 온도, 난류 여부, 압력 여부, 산소 농도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좀 적어도 될 거고 연소 속도입니다. 연소 속도도 뭐하고 연관이 될까요? 이렇게 보면 화염 속도 그런 거 있죠. 화염 속도 연소 속도하고 미연소 가스의 이동 속도를 합하면 화염 속도가 돼요. 그죠? 연소 속도는 또 뭐하고 똑같습니까? 라면 반응 속도하고 또 유사하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반응 속도하고 유사하다. 이런 것들이 다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화학적 반응 속도하고 화학 반응 속도하고 또 유사하다.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들은 결국 온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겠죠. 온도 참고하시고 연소 속도를 알면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열 방출률을 알 수 있겠죠. 열 방출률을 알 수 있다. 연소 속도하고 표면적이죠. 표면적. 불이 붙을 수 표면적 그죠. 네. 관련해서는 뭐 연소열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이 두 공식을 잘 알아 몰라. 이렇게 물었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류속 크면 클수록 표면의 손괴 가연물에 대한 탄 부위가 훼손이 더 많이 될 거라는 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의 지문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크냐 작으냐 소문자에 되어 있는 Q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물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보면 이 기화열은 연소 속도에 반하는 거죠. 기화열을 크게 하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대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책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돼요. 우리가 지금 건축방학 때 딱 첫 스타트를 하게 되면 화재의 성장을 배우게 되거든요. 화재 성장 속도. 화재 성장 속도는 ISO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1메가와트에 도달하는 순으로 시간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를 했어요. 분류. 영양인자를 다 고려하니까 이렇게 정리 나오는 거지. 1메가와트 도달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정리해 보니까 화재가 성장하는 걸 알게 된 거지.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되더라는 거지. 이렇게. 알파-T의 제곱입니다. Q는 알파-T의 제곱. 1메가와트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써보지. T의 제곱이니까 이차함수가 정리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얘가 시간, 얘가 킬로와트, 얘를 Q, 얘를 세크 정리했어요. 1메가와트를 조금 한번 정리해볼까요? 1메가와트. 원래 실험할 때는
1055를 1055 이렇게 했었지. 킬로와트. 그러니까 야 75초에 도달하더라는 거지. 75 150초에 도달하네. 300초 600초 곡선이 이렇게 꺼지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떠한 효과냐. 이 순서가 기와열이 큰 순서예요. 크게 가는 거지. 큰 곳으로 가는 거. 그렇죠? 얘를 울트라 패스트, 미디움, 슬로우 이렇게 과제의 성장을 분류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렇죠? 어때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한번 이해해서 보자는 거지. 자, 얘 물질을 2개를 주는 거죠. 과거에는 4개에서 물질 2개의 물질을 비교하는 걸로 상세히 해봐 했어요. 지문을 한번 잠시 볼까요? 지문을 보니까 폴리에스텐이란 가솔린, 질량 감소 유속, 연소 속도죠. 연소 속도를 비교해봤을 때는 그죠? 가솔린이 훨씬 빠르다. 그죠? 연소율도 빠르고 기화열은 폴리스테린이 좀 작네요. 그죠? 반대되는 거니까. 여기 또 작네요. 가솔린이 훨씬 더 빨리 되겠네. 이해됩니까? 커지겠다는 걸 알 수 있지. 공식만 보면 그죠? 연속도하고 기화열의 관계식에서 순수 우리는 연료속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도 양념체를 하나 적고 요 2개가 몇 배 차이나 표면에 대한 손괴가 어떤 놈이 더 많이 많이 훼손됐어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1제곱미터 곱하면 열방출률을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열방출률. 피해죠, 피해. 얼만큼의 큰 피해를 입힐 거냐, 이렇게. 그것들 한번 통째로 한번 구해볼래? 항상 계산 문제는 25점짜리였거든요. 이 2개를 비교해봐. 어떤 차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잘 쓴 척 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다 비교해 주는 거예요. 각각. 요거 비교했을 때 몇 배 차이, 연소열은 어떤 차이, 기화열은 어떤 차이, 그죠? 하지만 순수 연료소 어떤 차이, 열방출률은 어떤 차이. 그래서 땡땡땡 뭐다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이 있었고, 그죠? 그거에 대한 공식도 이해되네요, 그죠? 두 번째 열방출률에 대한 공식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새로운 화재공학 원론의 교재에 추가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가연성 비라는 게 있지. 가연성 비의 수치가 어떨수록 위험도가 커질 수 있겠다. 예측할 수 있는 잣대. 그죠? 첫 번째 폴리스테린 좀 구해봤고, 2개를 비교해서 구해도 되죠. 그 다음에 가솔린 구해봤고, 계산기를 똑똑똑 잘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점프해서 넘어가니까 이렇게 정리됐죠. 그래서 연료속 비교, 열방출률 비교, 가연성비 비교했었을 때 어떻다. 그죠? 폐소는 얘가 많이 되겠다. 써주면 되겠죠. 이게 추가로. 구하실 수 있겠지요. 누구?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다. 한 페이지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 적으면 되지 뭐. 구구절절. 이런 뭐 연소속도 영향인자 뭐다 이렇게 쭉 적고. 다 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인가요? 응? 구하실 수 있겠죠 이거? 이 공식 이거 모르면 안 되기. 다시 한번 이해해서 보세요. 연소 속도가 주어진 대로 해서 가솔린은 55 그램 퍼 미터 제곱세커예요. 그죠?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구나.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됐네.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이게 이제 뭐 속도는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가솔린의 증발 속도. 가솔린의 증발 속도와 습니까?
그리고 플럼의 확산 속도. 어떤 게 더 빠를까? 자, 한번 떠올려 보면 증발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생각했었다, 그죠? 네. 증발 속도, 플럼의 속도 비교했었을 때, 그죠? 네. 항상 이제 밀도를 2배로 준다라는 조건이 있든지, 온도가 몇 배 차이다, 항상 온도를 구해준 데 있었고, 플럼에 대한 높이 뭐냐 나와 있었네요, 그죠?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 구하는 부분들 지금 얘기해서 증발 속도가 뭐냐? 증발 속도. 자, 단위를 잘 봐야 되지. 연소 속도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밀도를 구하면 되지. 밀도.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그죠? 네. 공기 밀도에 몇 배다? 2배네요. 2배 이렇게. 공기 밀도 어떻게 구하냐 씨. 이렇게, 그죠? PM에 RT였지. 아, 얘네들은 알아? 이렇게 생각했다, 그죠? 이렇게. 요게 왜 아직 358인지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물론 책에도 잘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 풀이상 353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 빼기 273 하면, 그죠? 온도가 80도 정도 되죠? 80도. 80도씨에 대한 공기다. 안고 가자는 거지. 기출됐든 지 아주 오래된 부분이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해야 되죠. 예. 요걸 구해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약 1kg 나왔다, 그죠? 원래는 1200 정도 되는데 이거 맞추려고 한 거지. 이렇게. 가정하거나. 원래는, 그죠? 상온 20도 정도 하면 1200 정도 나오죠. 12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그래서 2배니까요 2000이 되고 2000g 되죠. 속도가 앞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로 55. 그렇죠? 그래서 0.03. 잘 한번 이해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이건 한번 꼭 체크하셔서 다음번에도 써먹어야지 라고 해놓으세요. 증발은 밀도분의 연소 속도였지요.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이건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겠죠. 어떤 개념입니까? 이렇게, 그죠? 올라가고 있지. 여기 두 가지가 상존한다, 그죠?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는 위치하고 두 개 비교했을 때하고 같은 지점이죠. 얼마나 빨리 이동되냐? 위치 에너지와, 그죠? 예, 속도 에너지. 여기 위치 에너지고, 얘가 속도 에너지죠. 속도. 뭐 에너지니까 에너지. 부피를 이렇게 나눠주면 압력이 나온다. 똑같이 부피로 나누지만 압력이 나오죠. 요거 이제 한번 정리했었을 때, 바깥쪽에는 공기, 얘는 가스, 플럼이죠. 가스. 두 개를 비교해보자. 어떤 식으로 생겼냐? 로 A, 로, 여기까지 높이를 H로 또, 모든 중력과 속도는 동일하게 작용될 거니까, GH. 이랬었고,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 에너지. 부피를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죠. 2분의 로우의 V제곱. 이 두 개 같다고 했었어요. 같다고는. 그죠? 2분의 로 V의 제곱. 그죠? 로 A, 로우의 GH.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같이. 어떻게 되냐? V 제곱, 그죠? 로 A, 로, 그죠? 예, GH, E, 루트, 그죠? 얘가 또 뭐가 같아집니까? 온도를 바꿨을 때, 그죠?
TA, TA의 JH. 요게 뭐, 요것 또한 이렇게 딱 바꿀 때 정리 잘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꼼꼼하게 상세하게 다 넣어주세요. 요 두 개 준비되어 있네, 그죠? 요거 넣어볼까? 여기하고. 이게 1000, 2000이네, 그죠? 2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요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2배. 그래서 샥샥샥 정리를 하니까 얼마 나왔네. 한 번 더 확인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잘 한번 알고 가세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연돌 할 때도 같이 할 거니까 연돌 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맞아 집어넣어 봤죠. 요거는 이제 양념 삼아 2.2배가 됐을 때도 한번 넣어봤고 2배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묻는 조건은 여기죠. 묻는 거. 그래서 한 4.3m 정도 나오니까 3cm와 4.3m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했을 때 444cm 443cm 나누기 3 140 몇 배 정도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147점? 이렇게 나와. 약 배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빨리 되는 것이. 그죠? 그 정도 빨라지는 거구나. 정발보다는 훨씬 더 빨리 듀리름이 생기겠다. 나머지 이제 엔트랩먼트도 넣어줬고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 2번을 풀었고요. 3번 문제 또 배경 지식 가지고 있냐는 거지. 그죠? 그래서 유도 부분까지 잠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교재에 설명을 할 때는 굳이 안 했었을 부분을 이게 이제 중성대 높이를 구하는 식의 그죠? 예, 중성대를 구했고 첫 번째 나온 형태 문제가 중성대 구해라. 그죠? 예, 중성대 높이를 계산식 유도하고 계산식 높이를 구하라 했는데 10점짜리로 만들다 보니까 유도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중성대 높이 식 적고 그리고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자압 계산하고 질량 유량 계산하고 중성대 높이의 계산 공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첫 번째 뭐 중성대 뉴트럴 존이네요. 전체 건축물에 있는 높이에서 1 플러스 온도부터 먼저 해볼까요? 안, 바깥 그죠? 그래서 개구 면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잘 이해해서 보세요. 그죠? 개구 면적 지금 여기는 개구 면적을 이게 이제 아래쪽 이게 위쪽 편의상 적기 나름이죠. 1, 2 했었을 때 나중에 겹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AB로 이건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잘 적어주세요. 여기서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려놔야 되죠. 전체의 높이일 수도 있고요. 개구부와 개구부 사이의 높이도 됩니다. 잊지 마세요. 같은 거 같은 거. 개구부 사이의 높이가 아니라고 하면 건축물의 높이인 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부가 2개 있다라는 것도 또 가정이지.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네가 풀어보라는 거야,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중성대입니다. HN. 그죠? 네. 내부 T인, 외부 Tout. 그죠? 아래 계구부 AB, 윗 계구부 BA.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성대 들어오고 나가고 압력차까지 그려봐.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을
델타 P 나가는 쪽, 들어오는 쪽 외보면 되지. 중성대 높이에 대한 유도식은 잠시 프린트물에서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죠? 질량 유형부터 해서 갖고 올 거지. 그러면 속도를 받고, 그죠? 또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압력을 알고 속도를 알죠. 그죠? 공기가 들어오겠다는 걸 알지. 그죠? 바깥쪽에서. 그죠? 면적을 알고 있네요. 이쪽도 볼까요? 이쪽도. 여기서 나가는 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구 면적, 속도, 가스가 나가지. 그죠? 위쪽에 나가는 속도를 A라고 하고 아래쪽을 B라고 합시다. 여기서 했던 부분들 똑같은 부분이다. 그죠? 뭡니까? 하면 여기서 질량 유량, 그죠? 질량 유량에 여기서는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인, 얘를 아웃.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해해 놓고 적으세요. 여기서 좀 이따가 공식, 앞쪽에서 했던 공식하고 똑같다. 그죠? 공식을 그대로 갖고 올까요? 갖고 오는 부분들 그죠? 어떤 식으로 풀어? 이렇게. 요 관련된 거 정리를 한번 하시고, 요걸 구해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계산식이 안 돼 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 이거 넣어가지고 안 해봤으면 바로 푸세요. 지금 한 번 더 해보세요. 지금 개구부 간의 거리를 60m를 했다. 그죠? 60m. 중성도 어떻게 되냐? 실질적인 그림만 그려봐. 이렇게. 내부는 20도, 바깥쪽은 마이너스 10도네요. 그죠? 기출 한 3-4번 풀어보면 되지 뭐. 몇 메다 나옵니까? 46점? 23 나오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 한 60m 되는데, 그렇죠? 요렇게 이제 중성대 형성되는 거죠. 43.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기존 뭐 어떻게 바뀌었을까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기존. 93. 구해봤지. 위쪽에서 나가는 압력은 작고 들어오는 쪽은 더 커지겠네요. 그죠? 중성대 높이 계산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6.93 정도 나왔네. 우리 상하의 압력차. 이 높이 정리해서 본다. 그죠? 두 번째 델타 P의 위쪽 부분을 아웃 부분들 3, 4, 60 요 높이, 그죠? 60에서 얘를 빼면 되는 높이네요. 그죠? 그러면 위쪽의 높이는 13.1 뭐 13 이쪽 나오겠네요. 그죠? 13 3, 4, 60 13 그죠? 곱하기 T 아웃 T 인 구했죠? 됐습니까? 요게 17.61 정도 나오고, 하부 델타 P 인, 그죠? 여기서는 여기서도 여기까지다. 그죠? 마이너스 46.93이 나오겠네. 46.93 동일하죠? 이게 17.61, 얘가 마이너스 63.2 압력이 질량 유량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죠? 요건 요 식으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요 식으로 쭉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되죠? 만들 게 뭐가 있어? 똑같이 푸는 거. 편한 방법으로 풀든지 아이에서 식을 적고 풀든지 똑같습니다. 공기를 이만큼을 가정해서 넣네요. 그죠? 원래 이제 우리 알고 있던 1200으로 해서 넣던지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게
정리했어요. 그죠? 온도차 잘 넣었네요. 이걸 꼼꼼하게 잘 넣어주십시오. 20도, 마이너스 10도. 29야 가정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식으로 잘 정리되게. 꼼꼼하게 잘 해놨죠. 그래 해서, 이런 유량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1.77이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똑같더라. 그래서 그림까지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높이. 잘 해놨네. 그죠? 중성대 높이에 대한 유도식,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요. 요 식으로 같이 한번 갖고 와서 했었다. 그죠? 예. 지금 왼쪽에 보이는 식이 배출, 아웃. 들어오는 쪽, 인. 그죠? 그래서 그죠? 중성대에서 위쪽, 중성대에서 아래쪽 압력 차이. V0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라면 우리가 봤던 거 공식 똑같아요. 다 천천히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거. V는 EGH고, 그죠? 루트에 EGH에 감마 델타 P가 되죠. 로지 정리해서 빼니까 루트에 로지 날리고, 그죠? 에 로에서 델타 P 이렇게 구하는 거죠. 공식으로. 그렇죠? 요거 이렇게 구합니다. 그죠? 이렇게 구해져 있어요. 아웃, 그리고 인. 넣었을 때 2개씩. 요거 나중에 쉬는 시간 해보세요. 페이지에서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중성대 위치 똑같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요 2개를 같이 두면 중성대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구해졌죠. 이렇게. 그 다음 띵. 한 페이지로 해놓으세요. 중성대 구하는 유도식. 이렇게 해서. 어려울 것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B급과 K급은 연소 범위에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는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라면 B급은 인하점과 자연 발화점이 차이가 크고, K급은 인하점과 발화점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 그림에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거니까 한번 정리하자는 거지. 그래서 인하점도 좀 다르죠. 인하점. 휘발유 때는 인하점이 마이너스 43도인데, 지금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인하점이 꽤 높거든요. 지금 인하점 보면 꽤 크죠? 이거는 이제 자연 발화점이네. 한 200도 이상 되거든요. 같은 그림에 그리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재처럼 그려놓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입니다. 비교. 그죠? 여기서 비교는 휘발유는 발화점과 B점의 형태.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400도와 380도 형태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라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비교해줬어요. 그죠? 어떤 수화가 더 확실하냐? 둘 다 질식 수화긴 하죠. 근데 적응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이렇게 비교가 된다. 한번. 그래서 위에는 개념을 한번 적고, 그래서 시험의 답에 비교하시오 적으면 제일 잘 쓴 답 자체가 이렇게 적으시는 게 저는 제일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 A와 B를 비교해라. 비교 나오면 첫 번째 A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때 이제 설명은 정의가 제일 편하죠. 정의와 개념들 쭉 적고요. 그리고 두 번째 B에 대해서 또다시 또 정의와 개념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A와 B. A와 B 비교.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죠. 지금처럼 B와 K급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A와 B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A도 설명하고 B도 설명해라. 그런데 아예 별개인 것들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A는 뭐고 B는 뭔데, 이 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적을 때 방법은 보통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A를 반 페이지 적고요. 또 B를 반 페이지 적는 거예요. 이렇게. 예, 개념 차이가, 개념이 전혀 다른 거니까. 근데 잘 찾아보면 이 두 개가 연계가 돼 있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거의 다 그런 의도로 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A와 B를 쓰고 이제 C 관련해서 A와 B는 어떤 관계다. 이렇게 짤막하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헷갈리더라도 그렇다. 적어주는 거죠. 적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교가 돼야 되는 부분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B급과 K급은 성상이 다르다라는데 화제 측면고도 같고 같은 유리라고 하는 측면이 같죠. 근데 어떻게 방식을 다르게 해야 소화가 되고 연소 패턴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차이나게 보여주는 것들이 채점이 높아질 수 있는,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단계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뒤쪽에 문제도 나오겠지만 흑연화하고 트래킹 공통점은 뭡니까 하면 도전로가 형성된다라는 장 똑같아요. 그런데 발생의 위치가 다르고 화재로까지 전이가 좀 다르게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 차이점을 뚜렷하게 설명해 주는 거지. 같은 형태일 때는 이런 게 달라요. 나 이래서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스틸하고 강관하고 STS 기본이 되는 물질은 똑같죠. 철이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탄소를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상이 있는 거지. 그죠? 더 가벼워지면서 단단해지죠. 그죠? 그리고 또 내부식성도 뛰어나지는 거지. 활용을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 한번 이해해서 보세요. 그 PVC도 마찬가지입니다. PVC가 있고 CPVC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도용으로 일반 기계 설비로 굉장히 많이 쓰지. CPVC를 쓰면 되는데 PVC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C를 넣은 난연실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죠, 지금. 그죠? 우리가 소화 배관에도 쓰고 전기에 대한 배관에도 많이 쓰고 이런 것들도 비교해 주는 것이. 각각의 비교가 같은 성질을 가진 형태의 차이점을 뭐냐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전혀 엉뚱한 것들일 때도 조금 당황하지 않게 비교할 수 있게 써주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A 적고 B 적고 비교. 이 틀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얘도 알고 쟤도 알고 비교까지 했네. 이렇게 채점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반 페이지 적는 것들은 나쁘지는 않지만 좀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덜 들게. 조금 잘했네 그냥 이렇게.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 좀 하시고요. 넘어가서 봅시다. 요렇게도 비교했어요. 연소 범위를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면 인하점을 가지고 위치 비교를 한다든지 비교되는 뭔가를 시선을 잡아둘 수 있는 뭔가가 꼭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똑같이 쓰진 않았구나. 항상 이렇게 이런 틀을 자꾸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쓰니까 좀 더 낫지 않겠냐는 거. 50점 넘어가면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넘어가서 봅시다. 전기 쪽 마찬가지죠. 전기가 점화 에너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전기의 점화 에너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크와 스파크. 일상적인 생각에서 전기 불꽃이라면 다 공통인 거예요. 둘 다 전기 불꽃 아니냐는데 아크는 뭐고 스파크는 뭐냐. 그죠? 이게 한 번 나왔으면 그냥 간가고 넘어갔었을 상황인데 이게 2번 반 정도 나온 셈이에요. 그래서 아크는 뭐고 스파크는 뭐냐. 그래서 정리를 쭉쭉쭉 하니까 이 틀로 좀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크는 뭐 접점을 개방할 때 뗄 때 생기고요. 흐르고 있던 것들을 그죠? 큰 저항을 만나서 계속 흐르려고 하는 성질. 이게 뭐 관성과 유사한 거죠. 관성과. 전기는 흐르고 있는데 떼려고 하니까 쭉 따라 올라오면서 불꽃이 확 커져서 생기는 거지. 그죠? 빛과 열이 발생되는 거. 온도가 굉장히 높네요. 그죠? 저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차이점 있고 공통점이 있네요. 그죠? 나중에는 절연이 어떤 의미로 파괴돼서 전류가 흐르는 거. 그때 이 전류가 그 해당되는 공간 또는 가연성 혼합기에 점화 에너지보다 클 때 불이 확 나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전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해서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하나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전기인의 시각과 소방인의 시각은 뭐냐. 얘네들을 순수 우리는 점화원으로만 봐요. 그죠? 근데 전기인은 점화원으로 보지 않아.
전기의 현상으로 봐서 대책, 기기에 대한 대책을 막 갖고 와요. 그렇게 되면 자꾸 정답이 산으로 가는 거지. 다 이해하세요? 이게, 다음 주가 시험인데 또 아래가 전기기술사님 전화 왔더라고. 그분도 건축전기기술사를 갖고 계신데,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쭉 이렇게 써왔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지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러고 썼는데, 또 이게 안 맞게 또 쓴 것 같다. 그래서 방향을 잘 못 잡겠다. 그래서 전기하시는 분하고 소방하시는 분이 시각이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전기의 시각을 빨리 버려놓는 형태가 중요한데, 워낙 공부를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못 버려지는 거예요. 하고 또, 모르는 문제들이 쭉 나오다가 이런 거 하나 만나보십시오. 눈에 불이 빡 들어와. 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써버려야지라고. 그렇게 쓰니까 뭐,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도 숨이 막히는 거지.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지, 이 사람은. 이 사람 책을 쓰겠단 말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얘네들의 주된 개념은 전기점화원이지, 전기점화원. 전기점화원에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방적 대책을 전체 다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정기적인 뭐 차단계 용량이라든지 어떠한 용량 뭐 이렇게만 적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우리 소방에서 얘기할 수 있는 대책을 다 적어도 돼. 소방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들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그죠? 그다음 뭐 여기는 어떠한 그 대책이 필요합니까? 막말로.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스위치 내부에 분전하면 내부에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자동 소화장치를 넣든지 가스계 소화 설비를 넣든지 그리고 뭐 분전함에 대한 방호구역을 철저하든지 맞습니까? 그리고 분전함 크기를 크게 해서 발열과 방열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억제시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쓰라고. 전기에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차단기에 대해서 절연 전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다 세밀하게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 원인에 대한 부분과 흐름에 대한 기본 이해만 하고 소방적으로 접근하는 거 잔뜩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표면적으로 장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전기기술사 시험에 그렇게 잘 적으면 되지. 전기기술사 시험에 소방하시던 분이 또 가면 소방처럼 적을까요? 소방은 안 그래요. 소방하시는 분이 전기로 넘어가면 전기답처럼 적어요. 그러니까 소방이 근본이 없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기는 근본이 있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전기처럼 자꾸 생각을 해. 소방은 근본이 없다 보니까 가면 거기 그냥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 아니 전기답처럼 써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소방적으로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게 약간 장단점이죠. 장단점. 단점만 얘기했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그림이 조금 미흡해 보이면 그림을 조금 더 보완하시고요. 흐름, 기타 알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정말 전기적인 지식이 빼곡히 들어가 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기인들이 보면 답이 좀 허술하지 않을까라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쓰는 형태가 점수가 더 좋게 나왔어요. 내공을, 영혼을 끌어 다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0점 나온 적도 한 번도 없고 마찬가지로 내려한 사항도 전기에서는 잘 안 배우는 범위일 수도 있죠. 이게 부분이. 전기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제 부분야가 들어갑니다. 건축적이도 마찬가지 들어가고. 여기서 보면 지금 흑연하고 트래킹은 똑같죠. 도전로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반면에 얘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냐에 따라서 학자의 시각이 좀 나눠진 거예요. 둘 다가 도전로 생기는 거 아니야. 트래킹과 흑연하고 뭐가 달라? 같은 개념이 많아요. 하지만 트래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전극 사이에 아예 절연이 되어 있던 곳이 파괴가 된 형태고 얘네들은 물질이 절연을 띄고 있다가 이게 뭐 도전이 돼버린 상태죠. 그 두 개를 좀 잘 이해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얘네들은 그림도 그려놓으세요. 빠졌다 그림이. 그죠? 예, 전극이 있으면 변화되고 있는 게 이물질이 들어가고 플러스 수분이 들어가고 맞습니까? 스파크 불꽃이 들어와서 물질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 그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도전로처럼 형성됐다고 쓰면 되지. 어려운 그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있는 물질이 뭐 점화 탄화돼서 물질의 변경을 해서 도전로 자체로 바뀐 거. 얘는 생긴 거, 바뀐 거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끝에는 뭐 발화까지 이루어지는 거. 발화, 그죠? 불나고. 적어주면 어때? 똑같이 이렇게 잘 적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돌에 대해서 유도 지난 시간 했어요. 이제는 뭐 눈을 뜨시고도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얘는 정상연돌, 리버스니까 역연돌, 그죠? 질문.
역연돌은 여름철에 생긴다. OX. 오, 맞습니까? 바깥 온도가 높을 때 여름돌. 건물 내부가 높을 때는 정상연돌. 항상 잊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놀라운 형태는 뭡니까? 유입량과 유출량은 같다, 다르다? 항상 같다라는 거. 그죠?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장 원칙적인, 원리적인 연돌의 차단은 기밀도다. OX. 이해됩니까? 문만 안 열리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돌 자체가 안 생긴다는 거. 그 다음 끝으로. 저층보다 고층이 연돌가 크다. 고층보다 저층의 화재가 피해도가 크다. 이해됩니까? 그까지 딱 이해하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로 의구심은 역연돌일 때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위치별로 연돌. 이게 이제 화재공학 원론에서 짜다 문제가 나온 거죠. 고층 건축물의 중성대, 그죠? 중성대를 고려해서 화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연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적어봐.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제일 왼쪽은 중성대 하부에서 발생돼서 중성대 위, 상부부터 피해가 확대된다라는 그림이었고요. 중성대 상부에 발생하면 화재층과 직상층의 피해에서 전체층으로 확대되는 거. 요까지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늠이 되겠죠? 최근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화재층의 직상 사계층한테 주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탈출이 용이해진다고. 피해가 줄일 수 있다고. 근데 반대죠.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직상 사계층 가지고는 택도 없이. 여러분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계단 감지기 동작하면 경종 나가요, 안 나가요? 계단 감지기가 작동되면. 계단 감지기는 경계구역별로 설치되고 있거든요. 경계구역은 45m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이라는 걸 두고요. 감지기는 15m마다 설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계층, 한 층을 3m 정도 보면 5계층마다 연기 감지기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연기, 계단실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연기 감지기 5계층마다 설치되어 있대. 걔네들이 감지기 동작하면 경종이나 방송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소방을 감리도 하시고 업무를 하시니까 아시는 거고, 모르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감지기 역할은 연기를 감지했어. 감지는 했는데 경종 방송이 나가 안 나가 이런 거지. 나가도 돼? 네? 어느 동네에 그렇게 잘못 시공되어 있는, 근데 지금 소방서 신고한다. 큰일 나려고 나가면 어떤 혼란이 생깁니까 하면 나가는 순간 몇 층에 나가야 될 가늠이 안 생기죠. 5계층마다 하나 생기니까 그럼 5계층에 있는 그 해당 층만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화재 발생은 저 밑인데 그럼 직상 도대체 몇 개층이 나가야 되는 거 혼란이 오는 거라. 원래 안 나가는 거지. 최근에 심의 의견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요. 그럼 반대가 엄청 심해. 왜? 하울링하고 간섭에 대한 연구가 우리는 없어요. 따라라랑 경종이 만약에 나가면 그게 지금 두 번째 얘기가 그 층에만 나가도 화재하고 무관한 층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1층에서 불나서 계단이 오염됐는데 계단은 회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최상층에 만약에 경종이 나가면 25층이 1층에 불났는데 25층에 경종이 나갈 수 있다고. 두 번째 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야, 그럼 계단실에 방송 스피커는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지. 계단이 오염됐어. 그죠? 그럼 계단에는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피커는 최근에 심의 의견에 야, 넣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의견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사람의 완전 반대가 음의 간섭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게 막 둘이 음이 부딪히고 나면 반향음이라고 해서 부딪힌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 그럼 혼란을 더 가우중시키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음향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하고 있어요. 그죠? 꼭 넣어야 돼? 감지 경종이 나가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단실에서 감지가 동작하더라도 해당 층의 경종은 방송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계단실 쪽에 수직 공간에 음향장치를 설치하는 것들은 약간 불합리적이다. 그죠? 반향음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넣으라고 하면 반대되는 의견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직 공간에 오염되면 계단이 지금 오염이 끝이 난 거예요. 벌써부터 났어. 문 열고 나와보니까 죽어. 근데 경종하거나 전혀 몰라.
모르는 사람이 계단 문 열고 들어왔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경종 방송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도대체 뭔 짓이야 이렇게 하면서 죽게 되는. 그래서 피해가 더욱더 가중될 수 있는 형태가 연돌의 최악의 문제점이지. 그걸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읽어보면 되고요. 정전기는 지난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 강좌니까 보시고, 피레는 안 나왔댔죠. 피레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피레는 낮은 건물 60m 이하면 보호각법이라는 걸 썼어요. 보호각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등급을 4등급은 똑같이 나눠요. 그걸 피레 등급이라 불러. 1, 2, 3, 4. 질문. 어디가 제일 위험합니까? 1, 2, 3, 4 중에. 어디가 제일 위험도가 큰 거예요? 1등급입니다. 잊지 마세요. 3, 4가 공동주택 같은 거. 4를 공동주택 많이 넣겠죠. 2가 위험물 제조소. 1이 기관산업 같은 것들 있죠. 국가기관, 핵심 기관산업. 이런 형태는 다 1등급을 넣어요. 첫 번째 우리가 나오는 보호각법. 몇 도? 25m, 35m, 40, 그리고 60m 이렇게 나눴었지. 두 번째는요. 회전구체법. 원으로 되어 있는 직경으로 굴려서 건물 외부액이 닿으면 무조건 피뢰침을 또 세워.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회전구체법입니다. 전기감지들이 소방을 빼놓고 모든 다 설비들은 기술사만 설계를 해요. 소방은 기사가 설계를 해요.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불합리이죠. 소방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기술사가 설계합니다. 그래서 소방 빼고 기계도 기계기술사가 설계하고 건축도 건축사가 설계하고 전기도 전기기술사가 설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설계해서 갖고 온 형태를 보면 회전구체를 잘 굴려놨어요. 이렇게 도면을 보면 참고하시고. 정말 위험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있죠. 종합병원 이런 급은 종합병원 잘 안 하죠. 메시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죠? 메시법이 뭡니까? 격자로 형태를 전체를 갖다가 피해를 감싸는 걸 얘기해요. 그죠? 근데 최근에 그냥 건축물 자체가 메시스럽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건물 바깥쪽 자체가 다 알루미늄 패널처럼 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내부의 콘크리트도, 철근 콘크리트도 다 이런 개념이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조체 접지 이렇게 보통 부르죠. 접지는 개별이 있고 공용이 있고 공통이 있어요. 접지가. 그 부분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골조라고 부르는 철근을 접지처럼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정기적인 시각으로 다 바꿔봐 하면 각각을 다 저항으로 봐요. 이런 개념이죠. 저항의 모양입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등등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나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나요? 직렬인가요? 병렬인가요? 딱 느낌이 병렬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 약간 소재 또는 주제를 이해하게 돼요. 저항은, 자 봅시다. 저항은 병렬로 연결하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집니다. 작아지니까 이렇게 돼 있는 골조를 접지처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접지 저항이 점점 작게.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접지 저항이 기본 이상 접지 저항이 하는데 저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쪽으로 낙뢰가 흐르는 것보다 구조체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저항은 1500 이렇게 정리할게요. 머리부터 목, 팔, 왼쪽 다리까지 전체 다 해서 팔 하나 500, 다리 500, 몸통 1000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체 접지를 점점 병렬로 됐기 때문에 낮춰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지. 사람보다는 구조체 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조체 접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네요. 메시 같은 개념처럼. 나머지는 그림을 통해서 요거 한번 외워주시고 요거도 한번 외워주시고 피레는 나오기 전까지만 하자. 나오기 전까지만. 그죠? 나오고 나면 또 당분간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물꼬가 트인다고 해서 한 번 나오고 나면 또 몇 번 연속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짜증나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안 나다요. 지금 우리 소방 기준에서는 낙뢰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위험물 제조소만 있어.
위험물 제조소만. 지금 낙뢰, 피레를 어떻게 돌아 이런 것들이지 소방에 대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복습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아까 봤던 식사하시고 와서 유도, 그죠? 유도, 그죠? 유도 꼭 해주세요. 유도.